러시아의 국영통신사 타스통신은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한미동맹 간의 내용도 따로 전하고 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동맹이 불굴의 동맹임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 및 그를 넘어선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였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러시아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이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의 뛰어난 외교를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 정상 중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있기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하여 별도로 체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로 향하는 사이 정의용 장관은 러시아로 향하여 외무장관 회담을 추진하였다는 것인데요. 타스통신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간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라브로프 장관이 양국 간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결의에 찬사를 보냈음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러시아가 가진 한국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는데요. G20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일면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일 수 있으나 세계를 아우르는 외교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현명한 전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러시아가 한미동맹의 강화를 보고 행복해할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불편할 것은 없는 이유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세계 무대의 라이벌인 러시아와 미국은 조용히 화합의 영역을 모색한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긴장감이 있지만 이면에서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으르렁거리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대화의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상황이 이런 반면 최근 한국의 움직임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요. 한미 군사동맹의 확대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이용하여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 외교정책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의 시도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려 할 경우 중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중국 최대 외교정책 연구기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분석 보고서를 전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 5G 통신망, 반도체 공급망 등에 이어 군사적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히 중국에게 불편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 베이징과 가까워 민감한 문제이며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군은 26,000명 이상으로 미국의 해외 주둔군 중 가장 큰 규모인데, 만약 미국과 중국 간에 대만을 놓고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 입장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라 지적했는데요. 미국은 방위동맹 조건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지휘권을 갖게 되고 현재 한미 양국이 내년에 이 권한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군사동맹 확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동, 남중국해 또는 대만 해협과 같은 지역에서의 한미 간 합동 위기관리 매뉴얼 확대를 한국에 제안했으나 한국은 반대한 바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폴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모든 옵션과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주한 미군이 인도태평양 비상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한 바 있고, 미국이 만약 중국과 대결을 할 경우 주한 미군의 참전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에게 불편한 부분이라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기사는 중국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또 하나의 부분으로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와 관련한 부분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한미 간의 합의가 있은 후 4개월 뒤 한국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갖춘 최초의 비핵 국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했다.
당시 한국은 미사일 능력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말했지만 군사평론가 숭중핑은 이것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한국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전쟁이 나고 동맹하에 있다면 한국은 미국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처럼 한국도 그럴 수 있다는 보고서는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군대 동원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는 것인데요. 허나 중국 내에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긴 합니다. 베이징 런민대학의 성샤오호 부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간 전략적 중립정책 하에서 한국이 미국에 휘둘려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화나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하면 국가의 전략적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이기에 미국은 현재 한국의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한국의 친미 보수 정당이 승리하더라도 중국과의 강력한 경제적 유대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기사를 보며 몇 가지 느껴지는 바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현재 우리의 중립 외교는 미중 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을 위한 밸런스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절묘하게 잘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현 정부가 역대 정부들보다 자주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힘이 없는 자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힘의 논리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의 중국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는 과거를 통해 크게 배운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대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는 것이겠죠. 허나 이런 중국의 시나리오 보고서는 말 그대로 극단적 예시인 것이고, 현재 로마에서는 한중 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력 강화와 양국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을 적대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에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움직임처럼 적대적 상황을 대화로 풀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이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외교 안보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양자택일이라는 섣부른 행동을 할 때가 결코 아닌 것인데요. 우리 안에는 일본과 호주의 행동을 보면서 언제까지 미중 사이에서의 위험한 줄타기를 할 것이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허나 그 국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반중을 하는 것이며 그들은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남북 문제라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에서 편을 들지 않아도 이미 우린 바다 건너 남의 일 보듯 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에서 가장 큰 부담과 역할을 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고 미중 갈등의 사태의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 우리는 현재 위험한 줄타기가 아닌 완벽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